담아보는 거니까요. 네네.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도 와주셨네요. 네. 창의성이라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더 발현이 잘 되고 어떤 경우에는 창의성이 좀 발현되려다가 말거나 아니면 억압되는지 그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인이 이런 어떤 하고 싶었던 영역에 왔을 때 그 하면 몰입하면서 창의적인 거에 좀 도움이 된 교육과정이 혹시 있었는지, 선생님들이 경험한 교육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런 교육과정 없이 나는 뭐 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그 창의성을 계속 디벨로핑 해 오셨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선 선생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게임이라는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그 게임의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단지 그러니까 그거를 컴퓨터로 즐긴다고 해서 즐거움만으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그거를 통해서 저는 사실 기획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를 그때 많이 접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컨텐츠나 게임일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가지고 조금 더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떠한 뭐 프레젠테이션 무엇이든 간에 이야기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생산성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싶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소스들을 내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마치 뭔가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막 골라 먹듯이 뷔페에서? 네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윤선 선생님 말씀은 어떤 특정 이제 뭐 교육 과정에서 어떤 데서 느끼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 그것이 나의 창의성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라는 얘기로 느껴지고요. 민정 선생님은 어떤 과정이나 뭐 이렇게 공부해 오시거나 지금까지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들이 있나요? 교육에 의해서 막 만들어졌던 거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저는 바라보는 게 있다든가. 작업을 하면서 저는 거의 교육의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 뭐 예를 들면 뭐 썸네일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흔히 하면 이런 뭐 단어들을 뭐 예를 들어 뭐 얼음에서 시작되면 뭐 눈에서 시작되면 눈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확장돼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처럼 계속 확장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자료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는 되게 뜻하지 않은 무언가가 생기고요. 또 장점은 뭐냐 하면 정말 여기서 시작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거랑 결합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저는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논리를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상식선을 뛰어넘는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거와 맞아떨어진 그 이상의 거를 발견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면 지금 이런 창의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혹시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작업하는데 크게 방해를 받은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문선 선생님은 혹시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가 했을 때 뭐 게임이 아니라 뭐 다른 거라도 혹시 선생님이 뭐 외부적으로 뭐 이런 데서 오는 요소들이 있으시거나 내부적으로도 충돌하는 요소가 있으신지. 디자인하는 작업은 개인으로서의 작업이 아니고 상업적 작업을 봤을 때 어느 누군가에 당연히 컨펌이 들어가고 뭔가 같이 보면서 그거에 대한 수정이 들어가고 그런 식의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가 거쳐가면서 결국은 상업적 디자인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짜잔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당연히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작업한 러프한 작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조금 더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야 되고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거에 대한 역량들을 애초부터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네. 위계 질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이 처음에는 완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나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요걸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냥 폐기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창의성을 저해하는 가장 아주 압박감 같은 것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주 많은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로서의 고충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정 선생님은 혹시 작업할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작업하기 힘들어지거나 뭐 창의적인 작업이 잘 안 나오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신가요? 마음을 비우지 않았을 때. 생각이 많고, 예, 마음을 비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만의 그 어떤 강박관념 같은 거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강박관념 있잖아요. 네. 이런 그림이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라든지,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저 그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이 그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이슈가 되는데, 나도 저런 식으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빠져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막 이렇게 막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할 때. 예. 그러면은, 그때 조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의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거 동감을 하려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만 하는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작품, 그런 것이 과연 사람들한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 건지, 커뮤니케이트가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살짝 들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자극들에 민감해져야 되는 시기를 잘 거치면서도 자기가 하려는 방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균형을 맞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지금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선생님들의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의 작업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이제 목표가 생기셔서 지금까지 오신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작품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은정 선생님은 지금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이름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 제목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버추얼 노스텔지아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라지고 있는 것, 대상들, 그리고 사라진 대상들을 찾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들이 뭐 아주 오래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육각 성냥각이라든지 TV 브라운관, 그리고 뭐 이런 확성기, 그리고 뭐 주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서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문화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지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뭐 하나의 그 문화로 좀 잊혀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버추얼이라는 그 가상 속에서 그 제가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노스텔지아라는 게 제 작업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공존하는 데서 이제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그런 또 희망이 있어요. 또 이 스토리가 되어 있고요. 시간 연속성이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그 재료도 제가 렌티큘러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성이라는 거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성냥 불이 꺼지고 하나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이 확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일회용 카메라가 불이 없었다가 불이 켜졌다가 완전히 뭐 불이 확 켜졌다가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의 환상이 그러니까 다시 제 환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 환상을 만든다. 다시 재해석된 환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그게 좀 재미있고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나 뭐 이렇게 계속 리바이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선미 선생님 작품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셨는데 어떠한 작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제가 마음 한구석에 정말 열어보지 않았던 굉장히 작았던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닫혀 있었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정신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시기를 겪다 보니까 그때 그 상자 속에서 그 무언가에 대한 어렸을 때 그렸던 동물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형태를 다시 꺼내와서 이름이 이제 알록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알록달록해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알록이를 짓게 되었는데 그 알록이가 어느 순간 제가 그 알록이를 이렇게 소환을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미 제 마음속에 이미 그 동물의 그 알록이의 형상이 이미 제 안에서 좀 뛰놀고 있더라고요. 이미 놀고 있고 즐겁게 막 헤엄을 치고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알록이가 뭐 그런 형상들이 여러 가지가 막 섞이면서 이미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형상들이 꽉꽉꽉 이제 점점점 채워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작업을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만들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꿈의 공간이 생겼어요. 꿈의 공간이라는 게 구체적 현실 속에 있는 공간이 저만의 이제 저의 무의식 속에 저만의 이제 꿈이라는 무의식 속에 저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머릿속에서 상상의 상상들이 막 무언가에 대한 형태들이 막 떠다니고 있고 그 어떤 또 기법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초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초현실적인 반복적인 형태가 이제 약간 이제 오토마티즘이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서 저만의 반복적인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그리면 그릴수록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할수록 재밌는 형상들이 자꾸 나오고 마치 정말 평소에 제가 실현하지 못했던 저는 그동안의 상업적 디자인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이제 시각 디자인이라는 비주얼 아트 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 저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회화나 디자인이나 저는 저를 표현하고 감동시킨 그런 일을 그게 저는 저의 그 하고 싶은 일이고 또 제가 만족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감동을 해야지 동감을 할 수 있고 동감을 해야 감동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안에 뭐 메시지든 뭐든 커뮤니케이션이든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 얘기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로 가는 단계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잘 다듬어져서 세상에 나올 수 있느냐라는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